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협 대변인 송영권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오늘 7월부터 시행 예정인, 강제 시행 예정인 포괄수과제의 전면 실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을 재천명하고 왜 대한의사협회가 이 포괄수과제를 반대하게 됐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 대안을 말씀드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럼 포괄수과제 강제 시행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견에 참석해주신 임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의사회 임수홍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화숙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윤창겸 상근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민 선택권 제한하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포괄수과제 강제 시행 반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대한의사협회 노한규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제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백내장 수술로 알려진 수정태 수술, 현도 및 아데노이드 절제술, 충수절제술, 서해부 및 대퇴부 탈장 수술, 항문 수술, 자궁 및 부속기 수술, 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군에 대하여 포괄수과제를 의원과 중소병원에 강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포괄수과제란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이나 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의료비를 지급하는 지불제도를 말합니다. 즉, 의료 서비스의 양이나 질 그리고 내용에 관계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정액 진료비를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식당으로 말하면 적게 먹거나 많이 먹거나 상관없이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뷔페 식당과 같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따라서 일일이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은 매우 계산이 복잡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의료행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수과제를 도입하면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의 감소가 초래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진료의 감소가 일어나죠. 그래서 정부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일부 나라에서 이 제도를 부분적으로 혹은 광범위하게 도입을 하였습니다. 즉,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기보다는 급증하는 의료비를 정부가 통제하기에 매우 좋은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포괄수과제의 강제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료계가 정부의 포괄수과제의 강제 시행을 통한 확대에 반대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포괄수과제가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현재 포괄수과제를 확대 실시하기에 매우 그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포괄수과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재료를 쓰거나 혹은 검사가 늘어나거나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료비가 그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면 의사들은 재료비나 검사료 그리고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포괄수과제를 도입한 여러 나라들과 우리나라에서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는 사실입니다.
진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환자의 상태가 일정하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의료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 환자가 퇴원하기에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도 의사가 조기 퇴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이런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사가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생략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아주 저가의 원자재, 싸구려 의료품을 사용하는 것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불성실한 진료로 인해서 포괄수가제 도입 직후에 사망률이 급증한 그런 통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가 전면 확대되면 병원들이 치료비가 많이 드는 고위험 환자를 기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환자가 이곳저곳을 떠밀려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정의 도입을 하려 한다면 그 사전에 이런 위험성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적정한 수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포괄수가제가 가져올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은 진료의 수가, 즉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가 저렴하게 책정될수록 그 위험이 커집니다. 원가 이하로 책정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뷔페 식당에서 좋은 재료를 사용한 좋은 음식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용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원가를 미치지 못하는 가격을 받아야 한다면 좋은 재료를 쓰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적정 진료를 위해서 이 포괄수가제를 세분화하여 각기 다른 수가를 적용하기 위한 환자 분류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경한 환자나 중한 환자나 똑같은 수가를 받는다면 중한 환자는 모두 의사들이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소진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사의 행위료를 전체 수가에서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저희가 적정 진료를 위해서는 임상진료 지침 그리고 진료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이 꼭 필요한 검사를 누락시키지 않도록 그리고 꼭 필요한 처치를 생략하지 않도록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금 이 네 가지 사전 장치가 모두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보완하자라고 하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먼저 시행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료제도의 변화는 국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한 번 잃은 생명은 다시 보완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그리고 복지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을 염려하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문가 단체인 의사협회가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시행을 반대하는 뚜렷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정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러한 포괄수가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의사들이 과잉진료, 즉 불필요한 검사, 치료를 남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입니다. 실제 과잉진료가 있습니다. 음식의 가격을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식당 주인과 달리 의사들은 정부가 정해놓은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 이것을 결정할 그 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해놓은 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라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동안 과잉진료라고 하는 편법으로 수입을 보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잉진료는 불필요한 검사 그리고 치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선진국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을 세밀하게 진료하지 않고 2시간 대기, 1분 진료, 이러한 불성실한 진료도 과잉진료의 범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잉진료, 불성실한 진료를 없애려면 과잉진료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과잉진료의 원인은 다름 아닌 원가에 못 미치는 낮은 진료수가입니다. 그동안 의사들은 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진료수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의사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서 과잉진료라고 하는 편법을 동원해왔습니다. 저희 의사들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의 책임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사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이제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절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행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12년 전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급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격렬하게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의약분업을 강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사들의 예고대로 병원에서 약을 받지 못하고 처방전을 들고 병의원 밖의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타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오늘 의료계는 또 한 번 정부에게 포괄수가제 확대와 관련한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림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훼손할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경고가 의사들의 경고가 정부와 국민에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국민의 탓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의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의사들은 원가 이하의 진료 수가를 강요하는 그런 제도 안에서 과잉진료 등 편법, 불법 진료를 해왔음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어쩔 수 없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것을 고백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의료비를 내고도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이 알도록 그렇게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것을 옆에서 바라만 보고 침묵해 온 것을 의사들은 반성합니다. 앞으로 의사들은 더 이상 이러한 비겁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동안의 부끄러운 모습을 반성하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게 바라는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한의사협회는 준비되지 않은 포괄수가제의 강제 확대 시행을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두 번째, 정부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포괄수가제의 확대를 중지하고 원가 이하의 의료수가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적정진료의 통제 기준을 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포괄수가제의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사전장치들이 반드시 제도의 시행 이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선시행 후 보완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선보완 후 시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정부는 의사단체를 전문가단체로 그리고 제도 시행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전문가단체를 보건복지부의 산하단체로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한의사협회와 기타 의료단체는 반드시 전문가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협회 임수흠 회장님의 추가 발언이 있겠습니다. 저는 아마 정부에서 제일 많은 비용을 보내고 있는 서울시 회장직을 맡고 있고 기업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 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의견 주입을 해왔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 저희는 동참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 김하숙 부회장님께서 추가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저는 개원가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한국 여자의사회의 또 대표자로서 현재까지 꾹꾹 참고 여러 가지 정부 시행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따라서 시행하였던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의사들의 실제 임상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의사의 자발적인 어떤 능력을 인정받고자 해서 이번 포괄수가제는 환자를 위해서는 더욱더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의사협회 윤창경 부회장님께서 추가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포괄수가제는 의사들이 왜 이렇게 1차나 2차 병원, 1차 의료계나 2차 병원에서 많이 좀 선택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수가가 해결보다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편이라고 되면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은 국민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실전에서 병원에서 환자를 보면서 포괄수가제에 대해서 도입을 한 10년 해왔습니다. 그중에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를 빨리 조기 퇴원시키고 또 포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만약에 수술한 다음에 속이 쓰리다 그러면 내시경을 받게 돼야 되는데 내시경이 측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환자를 퇴원시킨 다음에 다시 내시경을 보아야 되는, 또 환자가 2번 이중으로 오게 되는 불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자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강제로 한다는 것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또 정부가 생각하는 입원 일수 줄이는데 이 포괄수가제가 도움이 된다는 것조차도 회의적인 시각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포괄수가제는 전면 확대는 절대 돼서도 안 되고 앞으로 더 많은 보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질의